안녕하세요, 메간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이제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런 영상들은 이슈가 바로 이제 딱 나왔을 때 바로 올려야 이렇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네요. 네, 하지만 좀 더 대신 약간 늦은 만큼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2023년부터 3억 미만은 20%, 이제 3억 이상에 대해서는 25%, 거래세는 이제 0.15%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먼저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여론이 대부분 이제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 폭탄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세제를 이렇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의혹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이제 주식 거래세가 좋을까, 양도세가 좋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이제 조세정의 측면에서 거래세는 이제 손실이 나도 세금을 걷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손실이 나도 세금을 걷어가니까요. 아, 근데 이제 방향을 조금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과연 수익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보유세, 아니면 금 같은 경우에 살 때 세금을 내죠. 사실은 꼭 수익이 나야만 세금을 걷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하지만 아, 아닌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제가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고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단기 투자자가 많을까요? 장기 투자자가 많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제 단기 투자자가 단연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투자 문화는 투기적 거래가 엄청 심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파생시장, 이제 투기적 거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파생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시장은 미국보다 더 크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기적인 거래가 엄청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타 거래가 성행하는데 거래세가 없어지고 양도소득세만 세금을 걷게 되면 단타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네,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다들 이제 장기 투자를 권해야 되는데 거기에 거래세를 폐지해버리면 이제 거꾸로 가는 효과가 오히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세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은 게 이제 정말 정부가 멍청해서일까, 뭐 정부가 무능해서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혜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요즘은 금융기법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정말 사람은 손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극초단타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거래세를 없애버리게 되면 그런 초단타, 그러니까 월가에서 사용되는 그런 초단타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를 진짜 인정폭행하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거래세가 있으면 샀다가 바로 팔아도 세금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지만 거래세가 없으면 이게 무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지금 금융이 발전 안 된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에게 진짜 유린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부 유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조세협정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입은 각자의 나라로 가서 자기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주식으로 이제 소득을 발생하게 되면 그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에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낸다는 거죠. 근데 거래세는 그 나라에 내고 있습니다.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니까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의 30%에서 40%는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이제 거래하면서 냈던 거래세를 우리가 지금 계속 받아왔었는데 이게 전부 다 만약에 양도세로 전부 다 전환되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받고 있던 세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또 좀 손해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 사례도 한번 봅시다. 미국, 독일, 일본은 이제 증권 거래세를 받지 않고 있지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는 거래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진국들이 거래세를 안 내고 양도세만 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개 병행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또 이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행한다는 것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지다 이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절대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의혹 두 번째는 이 세제가 이제 증세를 위한 조치다. 약간 이런 또 의혹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의식했는지 정부에서도 발표할 때 이건 증세를 위한 네, 참 정치인들 참 힘들죠. 네, 이건 증세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진짜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래세라는 것은 거래만 일어나면 무조건 세금을 걷는 거죠. 그쵸? 하지만 양도세는 수익이 나야 세금을 걷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양도세가 세금이 엄청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주식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대세 하락하는 장에서는 세금이 거의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정부, 이제 세금을 꾸리는 입장에서는 매년 꾸준히 세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사실 한 번에 많이 들어왔다가 한 번에 작게 들어왔다, 요거는 오히려 운영하는데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이러한 부분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혹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그에 대한 발표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는 과세 목적과 과세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보기 어렵다고 얘기했죠. 이중과세라는 것은 같은 목적으로 같은 대상이 두 번 거다 이중과세입니다. 엄청 폭이 좁겠죠. 거래세하고 양도세는 목적이 다르니까요. 사실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다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세저항입니다. 부동산세도 그렇고 뭐 종합금융과세라든지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 다 거둘 때 다들 얘기하는 게 이중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대표적인 조세 저항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세금 내기 싫어서 이제 세금을 저항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식 세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관점, 네, 우리나라 자산시장에서 역시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부동산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이제 자산 비중이 80%가 몰려 있습니다. 예전처럼 막 저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부동산을 제외하면 거의 빈털터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부동산이 오르면 그게 또 망국의 병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왜 망국의 병일까? 다들 부동산이 오르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내가 거주하려고 하는데 집 사길 수가 없어서 요런 뭐 임대료가 올라서 요 정도 말고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한다는 게 뭘까요? 네, 단순하게 얘기해서 뭐 우리나라 경제가 뭐 올해 3% 발전했다, 2%, 뭐 2% 발전했다 이런 점을 얘기할 때는 보통 GDP를 얘기합니다. GDP는 정부 지출, 이제 가계 소비, 기업 투자 그리고 순수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순수출에 의존한 경제 발전 구조로 되어 있죠. 부동산이 오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큼 이제 정부 세수가 약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부 세수가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 여력이 약간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지출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을 함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환율이 흔들리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수출에 상당히 많은 경제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함부로 쓰다가 이제 환율이 흔들리면서 순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세수가 좀 더 거친다고 하더라도요. 자, 그러면 가계 소비는 어떨까요? 네. 이제 부동산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거주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네,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업 투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100억의 현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해봅시다.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땅이 10억입니다. 그러면 90억짜리 설비를 드리겠죠.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좋은 장비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 똑같은 부동산인데 50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50억으로 설비를 들여야 되니까 이제 저효율 설비를 더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도 덜 고용하겠죠. 그럼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90억이다. 그럼 그냥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기업 투자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업 투자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그러면 어차피 그래도 뭐 땅 사는 데 썼던 설비 사는 데 썼던 뭐 돈은 어차피 도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을 놓고 거래하는 거는 그냥 돈이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옮겨갈 뿐이지만 뭐 설비 투자나 고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 원자재도 사고 운송비도 지급되고 임금도 지불되고 뭐 근처 뭐 이제 직원들이 하면 근처 가서 밥도 사 먹고 이런 부가 효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 돌더라도 설비를 투자를 하는 것과 부동산을 사는 거는 돈의 회전 속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크게 봤을 때는 기업 투자를 증진시키는 데는 부동산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는 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지금이 딱 타이밍이 네. 안녕 주식을 샀어? 네, 지금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이번에 진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투자 자산들 뭐 예금도 부진하고 부동산도 지금 계속 뭐 오르긴 했지만 네, 뭐 주식에 비해서 좀 어, 큰 돈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약간 몰려서 주식시장 들어온 감도 약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주식시장에 돈이 몰린다는 거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주식 세제를 바꿔서 들어오고 있는 돈을 막을 필요가 있었나? 오히려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 기회에 많이 이제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 너무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쉬운 점이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를 할 때 그 손익 합산을 해주는 게 지금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발표된 걸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 올해 손해가 나면 세금을 안 내지만 내년에 이득이 나면 그 이득이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합산을 해준다는 거죠. 올해 세금 난 거하고 내년에 이득 난 거하고 합쳐서 빵원이면 내년에 이익 나서 내는 세금도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최대 3년까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좀 짧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생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10년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은 좀 짧지 않나 약간 이런 부분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좀 유도할 수 있는 뭐 부동산 같은 것도 이제 집을 오래 보유하거나 하면은 좀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주식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주식 투자를 좀 더 건전한 문화를 조금 이렇게 정착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시행이 2023년 시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2년, 3년 정도 남았죠. 사실 그 전에 아마 제도 개선이 많이 될 겁니다. 공청회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요. 아마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마 수정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의미 없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 그때 가봐야 사실 아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공청회를 거치거나 어떤 여론이 조성될 때 우리가 좀 더 옳은 길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좀 좋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보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번 세금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시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너무 자신의 입장에 맞춰만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어느 것이 이제 건전한 시장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될 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투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이제 평생 해야 되는데 시장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손해가 난다. 뭐 정부가 세금을 더 거들려 간다. 이런 거에 좀 현혹되시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이 넓고 크고 거시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시장 전체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생각들이 쌓여서 투자 실력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세금에 대한 생각을 조금 거시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뭐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네, 됐으면 좋겠는데 됐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번에 새롭게 많이 진입하셨는데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이 이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영상 봐주세요. 빠이빠이.